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7월 시사 마지막 파트입니다. 인물 용어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9개 정도 소재를 가져와 봤는데, 자, 푸틴플레이션, 다양한 인플레이션 용어. 푸틴플레이션도 결국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푸틴이 야기한 물가 상승이다 라는 뜻인데, 어쨌든 최근에 다양한 인플레이션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거 말고 핀플루언서, 핀테크 더하기 인플루언서 이런 용어도 있고, 환율이 지금 나라마다 다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역환율 전쟁 이런 말이 있고요. 자, 애완동물을 럭셔리하게 키운다. 패셔리. 그다음 스펜드 사용하는데 스펜데믹. 식집사, 식물 집사. 그다음 이제 민팅이라고 하는 NFT의 일종의 상장 그런 개념이에요. 민팅. 그다음 선라이즈 무브먼트. 이런 9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푸틴플레이션이네요. 푸틴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푸틴플레이션.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더하기 인플레이션인데요.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상승 현상이다 라는 거죠. 거의 지금 이제 푸틴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바게닝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바게닝 파워? 원자재, 원유, 천연가스하고, 그리고 이런 식량, 이런 생산물 등을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원유, 밀,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이런 등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생산물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는 바람에 공급 차질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죠. 그걸 푸틴플레이션,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물가 상승, 특히 원자재 중에 에너지, 곡물 가격의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4대 곡물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도 있지만. 그래서 또 이제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 곡물의 엄청난 생산국이더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자, 하나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우리 식용유, 해바라기 씨유 있죠. 글로벌 생산의 원투펀치예요. 1등, 2등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 나라의 생산량 합치면 전체 글로벌 생산량의 75%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거의 다 생산한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지금 휘발유가 아니고 식용유에 많이 쓰이는 해바라기 씨유 가격이 2019년에 비해서 4배가 올랐어요. 4배가. 집에 식용유 많이 쌓아두고 계시죠? 아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관련된 용어들이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질 용어들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사와 관련된 좀 핫한 용어들이니까 몇 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먼저 런치플레이션. 런치. 점심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죠? 런치 더하기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 런치플레이션을 왜 느끼냐면은 코로나 때는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점심 먹을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사무실로 복귀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심 가격을 자기가 돈 내고 먹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오면서 기름값 많이 쓰고,
이런 전반적인 이제 출퇴근 비용이 너무 힘들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런치를 하나 꼬집어서 얘기한 거죠.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출퇴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그런 걸 뜻하는 게 이 런치플레이션입니다. 그 다음 베케플레이션. 베케이션 못 가는 거죠. 그죠? 너무 베케이션 관련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름 휴가 가야 되는데, 그죠? 항공권, 지금 유류 할증료, 뭐 22단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유류 할증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국내 항공권만 해도 유류 할증료 뭐 4, 5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자, 뭐, 그죠? 그리고 숙박비도 올랐고, 환율까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베케이션에 들어가는 물가가 너무 부담스럽다. 돈 가격이 부담스럽다. 베케플레이션. 방콕 해야 됩니까? 집에 있어야 됩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콘플레이션. 콘, 옥수수. 밀가루만큼 또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로도 또 많이 이용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 가축 합쳐가지고 또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옥수수 가격이 엄청나게 또 올랐어요. 자, 옥수수 가격이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옥수수를 재료로 하는 각종 식제품, 가공식품까지 같이 오르는 현상을 콘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공식품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옥수수 가격이 오르니까 옥수수로 각종 가공식품을 많이 만드니까 그죠? 세 번째 용어 보겠습니다. 자, 핀플루언서. 핀 하면 파이낸스의 약자고요. 인플루언서. 자, 파이낸스 인플루언서. 그래서 SNS, 유튜브가 상당히 이제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주제와 소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동안 금융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거를 갖다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우리가 재테크 알려줄게 하면서 그런 걸 주제로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인플루언서들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 거래, 주택 구매, 부동산, 금융, 세금, 카드 등등의 어떤 파이낸스, 금융, 재테크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도 몇 개씩 구독하고 있죠. 그런 분들을 핀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왜 등장하느냐? 주 연령층을 보면은 고객층들이 주로 20, 30, 40대, 30대죠. 뭐 20대가 많아요. MZ세대들이 그런 SNS를,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시작은 뭐 이제 그들이 하는 어떤 코인 관련된 투자 뭐 이런 거에서부터 점점 확대되면서 주식으로, 주식에서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 뭐 카드, 뭐 이런 뭐 환, 그죠? 뭐 최근에 NFT 뭐 이런 것까지, 세금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핀플루언서가 부상했다. 우리 뭐 핀플루언서 좀 비슷한 사람이 최초에 뭐 슈카월드 뭐 이런 분도 좀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슈카월드. 그죠? 자, 그런 핀플루언서의 사례에 뭐 틱톡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투자 정보를 조언해주고 권유를 하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리버스 커런시 워입니다. 역환율 전쟁이라고 불러요. 자, 역환율 전쟁. 그러면 이제 기존의 환율 전쟁과 전혀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 먼저 기존의 환율 전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고 환율을 뭔가 좀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 뭐 그런 액션 이런 걸 말하죠. 외환 당국의 액션, 그죠? 이걸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수출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계속 이제 수출이 잘 되게끔 일정 부분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900원일 때보다 환율이 1,000원, 1,100원일 때 1달러에 900원일 때보다 1달러에 1,100원일 때 훨씬 수출이 잘 되니까 왜? 외국 사람들은 이제 달러로 사가는데 예전에 1달러 주면은 우리나라 제품 900원어치밖에 못 사갔는데 이제는 1달러 주면 1,100원어치 사가니까 환율이 높은 게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좋겠죠. 수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환율을 좀 일부러 높였단 말이에요. 외환 당국이 이렇게 좀 조정을 했겠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되게 하게끔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서 좀 환율을 끌어올렸는데 900원, 1,000원, 1,100원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그게 이제 환율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역환율 전쟁은 환율이 지금 900원에서 1,000원, 1,100원이 아니고 지금 1,300원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천장을 뚫고 있죠. 너무 높은 거야, 이건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낮추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00원은 좀 과하다. 1,200원 언더로 내려가자. 그게 역환율 전쟁입니다. 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렇게 1,300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수출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더 큰 것은 수입 물가 상승이에요.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 오는데 물건 다 뭐로 수입해 옵니까? 달러로 수입해 오잖아요. 모든 국제 결제는 다 달러거든요. 기본이. 그래서 달러로 수입해 오는데 이제 뭐 3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1달러 1,000원이었을 때는 3,00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4,000원, 3달러, 1,300원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3,900원이 있어야 3달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3,000원만 있었으면 3달러를 할 수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예전에 3,000짜리를 3,900원 주고 사왔어. 어쨌든 마진 부처가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3,000원에 사서 3,100원에 팔았던 거를 3,900원에 사서 4,100원에 파는 거예요. 뭐 1,000원 이상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입 물가가 우리도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로 인해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외환 당국이 그죠? 자국 우리나라 통화를 평가절상, 평가절상이란 말은 우리나라 가치를 올린다. 1달러에 1,300원 하는 거를 1,200원, 1,100원으로 내리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가치를 올리는 거.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 환율은 그렇게 보면은 1달러에 1,300원에서 1,200원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거죠. 평가절상, 환율 하락 같은 말입니다. 그걸 유도하는 상황이다. 자, 환율을 낮추면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 막을 수 있고, 그죠?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생산하는 제품 가격도 좀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는 역환율 전쟁, 환율을 지금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안정적인 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너무 크게 변동하는 거는 좀 어디선가 부작용이 큽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자, 펫셔리라는 겁니다. 펫, 애완동물을 럭셔리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저도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애완동물 뭐 판매하는 뭐 옷, 애완동물 옷, 뭐 간식 이런 게 있는데 뭐 제 간식, 제 옷보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뭐 개보다도 이제 고양이보다도 이제 못한 존재로 살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반려동물 관련된 고급화된 서비스가 지금 아주 호황을 이루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족이니까, 그죠? 반려동물을 위해서 값비싼 상품 서비스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루이비통 이동장, 루이비통 유모차, 개모차, 프라다 애견 패딩 이런 거 사주는 거예요, 걔한테.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펫셔리를 포함한 이 펫한테 돈 들어가는 경제적인 어떤 산업을 펫 이코노미라 부르거든요. 줄여서 펫코노미. 펫 이코노미를 줄여서 펫코노미라고 부릅니다. 그 성장세가 반영돼 있다. 그죠? 보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반려동물용 케이크도 있고요. 반려동물용 고양이용 음료, 뭐 사람 음료가 더 비쌉니다. 고가의 개모차,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이 가족 구성원이 가족이에요.
그죠? 개 고양이 죽으면 예전에 묻어줬죠? 요즘 개 고양이 죽으면은 화장하고 화장할 때 이제 또 수의 같은 거, 몇십만짜리 사람 수의 같은 거, 수의 입혀서 화장터에 화장하고, 그죠? 저기 뭐 또 이렇게 따로 뭐 어디 뭐 그 모시는데 유골 이렇게 다 화장해가지고 뭐 다 모시고 그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년이 같이 사니까 그렇게 애정이 생기는 거죠. 납골당도 만들어주고, 그죠? 자, 그 다음 팬데믹. 팬데믹에 돈을 쓴다. 팬데믹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뜬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인테리어, 그리고 배달 뜬 거죠. 자, 외출이 제한되어 집안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소비로 해소하려 했다. 우리 2021년에 많이 느꼈죠. 그죠? 급성장했죠. 인테리어, 집에 투자해라. 아, 집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집에서 뭐 헬스장 꾸미고 아니면 그죠? 집에서 뭔가 그 문화 컨텐츠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활발했죠. 고급 가전. 그러니까 가전도 다 좋아야겠죠. 침대 편해야겠죠.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자, 팬데믹은 이제 뭐 시사 용어에서 이제 사라질 용어겠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2021년에 가장 핫했던 거고 2022년은 뭐 다시 외부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뭐 런치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핫하겠죠. 자, 그 다음 식집사입니다. 식집사. 이제 식물들의 집사다. 개, 고양이 집사가 아니라 반려동물 키우듯이 사람들이 아 반려동물 좀 부담스러워. 책임져야 돼. 나 그냥 식물을 키울래. 식물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식물에 애정을 쏟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배경은 이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이제 반려동물도 있지만 나는 반려식물이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물과 관련된 여러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캠핑 가서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걸 뭐라 부르죠? 불멍이라 부르죠. 근데 이제 집에 막 화분 같은 거 풀 잔뜩 키워놓고 그거 보면서 멍 때리는 걸 풀멍이라 부릅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 풀멍. 그리고 플랜테리어 실내 곳곳을 식물로 인테리어 하는 거. 작년에 인테리어 했던 그 인테리어 용어 중에 핫했던 용어가 바로 플랜테리어였어요. 집 인테리어 많이 하는데 식물로 많이 인테리어 하는 거. 그 다음 식테크. 키우기 어려운 희귀식물 키워서 그거 파는 거. 식테크. 홈파밍. 집에서 이제 농장 차리는 거. 깻잎, 토마토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키울 수 있죠. 집에서, 집 옥상에서 아니면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는 걸 홈파밍이라 부릅니다. 다음. 자, 민팅이네요. 민팅. 자, 최근에 이제 그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뭐 코인의 한 종류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NFT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이 NFT를 민팅한다. 민팅에 참여해 주시면은 뭐 NFT 몇 개 주겠다. 이런 광고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민팅이란 말이 나오는데 민팅이 뭐냐? 자, NFT를 만들었으면은 이 NFT가 정상적으로 거래되게끔 뭔가 등록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민팅이라 불러요. 우리 비상장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게끔 하는 거를 상장시킨다, IPO 시킨다, 뭐 이런 걸 말하죠. 그죠? 상장시키는 거. 그래서 주식, 비상장 유가증권 주식이 상장돼서 등록 거래되는 것처럼 NFT가 뭔가 이제 상장되는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똑같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등록 거래되게끔 하는 작업을 민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NFT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NFT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서 제대로 등록해서, 그러니까 이까지는 정상적인 어떤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가치를 매기는 작업. 자, 원래 민팅은 동전과 같은 법정 화폐를 주조할 때의 주조. 그러니까 동전을 만든다, 돈을 만든다, 뭔가를 제대로 만든다, 등록한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민팅된 디지털 자산이 이제 NFT 플랫폼에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민팅을 시켜야지. 자, 민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NFT에 뭐 다양한 정보, 링크 정보, 민팅 일시 등이 기록이 되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게 이제 민팅에, NFT에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민팅이다. 자, 마지막 소재네요. 자, 7월 마지막 용어입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 기후 운동 중에 지금 핫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밀레니얼 세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기후 정의 운동 단체, 기후 단체입니다. 2017년에 출범했고요. 미국 전역에서 이제 기후 변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거를 기후 변화를 막는 거를 최우선,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단체고요. 플러스에서 그러면 그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운동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창출하자. 젊은 세대니까 일자리까지 창출하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화석 연료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막고 모든 사람의 건강과 기후 변화에 집중하자. 그런 또 리더를, 정치 리더까지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뭐 핵심 열혈 지지자 중에 하나가 이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도 하는데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어떤 핵심 의제였고, 이때 이제 선라이즈 무브먼트 역할이 바이든 쪽에 컸다.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행정부 내에 기후변화 TF에도 이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합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7월 시사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